그 반도체 신화로 불리는 우리 양양자 의원실을 제가 찾았습니다. 갑자기 쳐들어오셨습니다.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양 의원님이 좀 당황하셨는데. 맞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우리 김혜영 위원장님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실 줄 몰랐는데 그래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 우리 양 의원님을 뵈면 그 반도체 신화 그냥 저는 그냥 신화적인 인물이다.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반도체 특강을 좀 듣고 그리고 우리 양 의원님한테 직접 특강을 한번 들어봤잖아요. 네. 완전히 제가 반했잖아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런 인사가 우리나라에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너무너무 놀랐고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그냥 막연하게 반도체에 대한 것을 삼성 출신 우리 저 ASML 거기 상무이사로 계신 그분한테 이제 특강을 들었는데 양 의원님을 잘하시는 거야. 그 우리 홍석정 네, 그 지금 상무이사로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이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거구나. 근데 지난번에 제가 특강 들으면서 우리 양 의원님한테 들은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가 요즘 4차 산업혁명이 아주 이제 깊숙이 이제 들어왔는데 거기 이제 AI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IoT 그다음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기반이 전부 다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AI, 인공지능, 네. 그다음에 데이터 안에 클라우드 데이터, 네. 빅데이터, 모든 데이터들 그리고 통신, 5G, 6G 앞으로도 통신 영역도 전체 그리고 모빌리티, 모빌리티 안에 자율주행, 드론, 로봇 다 해서 모빌리티 영역 전체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또 배터리 2차 전지 그다음에 커머스 그러니까 모든 전자제품들 그다음에 뱅킹 모든 금융 그 모든 산업에 반도체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그때 드렸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백본 기술은 다 반도체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반도체 공급망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반도체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전쟁은 격화될 것이라고 또 제가 말씀드렸었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한 얘기를 그때 많이 좀 이제 격앙되기도 했었죠. 아유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네.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며칠 전에 어제죠 오늘도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유수한 대한민국의 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만들었는데 이 등록률이 제로. 연세대학교 반도체 학과도 제로. 그게 5지망, 6지망까지 할 수 있으니까 썼는데 이 상위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대한민국 의대를 한 바퀴를 다 돌아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저 제주도까지 전체 의대를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이공계로 오기 때문에 이공계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공계 공부를 하고 뭔가 반도체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의학을 해서 의사가 되는 일보다 훨씬 더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잖아요. 거꾸로 됐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의사들이 별로 의사들 또 변호사 이렇게 율사분들이 인정을 별로 못 받고 인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의사 또 판사, 검사, 변호사 또 그다음에 공무원 사회에는 조금 이제 덜하고 있지만 그런 분야의 분들이 인정을 받고 연봉 체계나 처우도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공계를 안 하려고 하죠. 부모님들의 생각이 우리 아들의 어떤 미래를 봤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회사 다니다가 잘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런 불안감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 양 의원님을 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우리 제가 여기 뒤에 보시면 박수영 의원이 이제 친구인데 박수영 서울대 법대 나왔잖아요. 서울대 법대 다닐 때 그때는 트렌드가 다 판검사야. 다 판검사인데 그때 박세일 교수가
야, 서울대라는 데가 다 국민들 세금 갖고 운영하는 데인데 국립대가 그렇죠. 니네들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 그 전부 다 판검사만 되면 그러면 저 행정고시를 해갖고 나라 살림도 해야지. 전부 판검사만 하면 니들 생각만 하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감동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행정고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행정고시 했던 친구들이 지금 다 이제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전부 이 사람 저 사람 인재라는 사람이 전부 의사만 하고 있으면, 아니 저는 그 반도체라는 게 얼마나 이제 좀 말이 좀 안보적 자산이고, 예, 그 정도도 되고, 이게 이제 누구야 그 공산주의 얘기했던 CCP? 아니 공산주의 얘기했 독일 막스. 네? 마르크스가 이 몸부터 시작하거든. 몸이 곧 상품이 되고, 상품이 화폐를 만들어내고, 화폐가 자본을 만들어내고, 자본이 독점 자본 만들어내고, 독점 자본이 극하면 이제 국가 독점 만들어내고, 나중에 이제 제국주의가 나오고, 나중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순서가. 근데 국가 독점이 지금 된 거예요. 이게 좋으나 싫으나 이 반도체라는 게 예. 어마어마한 국부를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용인, 화성, 요즘 이제 평택까지 내려가고, 세금을 한 달에, 1년에 삼성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300조더라고. 대략 우리가 1년에 생산하는 부가가치 1800조에서 2000조 정도 되는데, 거기 한 300조 정도 삼성에서 그 반도체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완전히 국가를 가장 중대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업인데, 그걸 등한시하고 오히려 막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이게 말이 되냐. 저는 지난번에 다양한 말씀 주셨지만, 그런 국가를 생각하는 거, 나보다는 국가를 생각하는 거, 우린 지금 국가 사실상 보이지 않는 전쟁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정말 오랫동안 끌고 가셔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가지고, 제가 유튜브도 하고 또 페이스북에서 좀 알려내가지고, 우리 양 의원님 같은 분들이 국가 간에 투철한 이런 분들이야말로 국가 인재다, 이런 분들이 승승장구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 우리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도 본보기도 되고,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근성들, 이거 바꿔내는 데는 우리 양 의원님 같은 분들이 정말 계속해서 가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MZ 세대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사실 저희 아들도 반도체를 연구하고 있는, 학위 과정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들의 생각은 왜 이공계로 안 가려고 하느냐, 왜 반도체 학과에 이게 등록이 한 명도 없느냐. 물론 이제 더 조금 학력으로 보면 수준이 조금 낮은 친구들이 이제 채워지겠죠. 근데 탑 그레이드의 친구들이 왜 안 가느냐를, 너무 단순하다 이거예요. MZ 세대들의 생각은 사회 정책이 그렇게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보다 훨씬 더 영웅 대접을 받고, 제가 히든 히어로스 좀 이따 드릴 건데, 가치 있는 일이, 영웅 대접을 받고 국가의 어떤 콜럼버스 해후의 선장처럼 여겨주고, 그리고 이거는 국가적 자산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너무 그거에 대한 인정이 없고, 그리고 연봉 차이도 너무 나는 거예요. 처음에 맞아. 의사들은 3억 시대잖아요. 의사들은 그 사자라는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이게 자격으로 땄잖아요. 의사 자격. 그다음에 공무원 어떤 행정고시, 그다음에 사법고시 해서 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만, 예를 들면 이공계 하는 사람들이 그거 못 하겠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공계 공부를 했던 친구들한테는 아무런 그런 사회적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사회적인 존중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밸류를 좀 높여줘야 되는데, 당장 해야 될 거는 그런 키맨들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 키맨들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주라 해요. 많이 주라, 적게 주라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른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받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수석 연구원쯤 되면, 아니면 이제 이공계 졸업해서 막 나오면 연봉이 한 5천만 원 된다. 만약 그러면 그거를 3억쯤 된다로
해서 키맨들을 키워주라 이거죠. 맞아,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은 전혀 안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외국으로 가버리잖아. 그런 일들을 하는 데가 바로 정책적 위반이 정부에서 되면 이게 정치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맞아요. 정치가 워낙 이게 비하인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도체 산업이 왜 반도체 산업만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고 대기업 갈라치기 하고 맞아요. 대기업 중소기업 갈라치기 하고 지역 소외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함몰돼 있는 이런 정치 수준 가지고는 저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은 정말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의 역할이었다 지금까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과학기술평가원과도 읽으셨겠지만 과학기술평가원과를 쓴 이유도 이제는 정말 이렇게 산업, 기업, 경제, 과학, 기술 이 분야의 분들이 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자산으로서 좀 이 역할을 해주십시오 하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운동권에 반기 들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고 해서 좀 그랬었는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을 이제 강의를 들으셔서 알지만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작년만 해도 한 100회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국민들을 전체를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다행스럽게 며칠 전에 보림 출판사,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그 책을 만들어내는 초등학생들이 읽는 책을 만들어내는 보림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2대 쏠림 현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술 강국으로 가는 대로 좀 이공계로 이게 그러니까 인도할 수 있을까, 좀 안내할 수 있을까 이런 책을 하나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책 쓰는 게 좀 어렵기도 해서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려면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결국은 정치적 정쟁의 수단으로 쓰게 돼 있고 맞아요. 그 정쟁의 수단으로 자신의 그 정치적 거래에 쓰고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 다행히 우리 김혜영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나마 이렇게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그런 이해도가 있으시니 정말 다행이고 저는 이 정치권, 정부, 지자체장 그리고 기관 전체가 다시 한번 이런 중요한 어떤 산업 지형이라든지 대한민국이 왜 반도체 산업으로 우리가 패권을 쥐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공부가 확실하게 좀 돼야 된다고 봐요. 오늘 사실 아침에 최재형 의원님 좀 특강을 해달라고 하셔서 개인 특강을 해드리고 왔는데 지난번에 한 2시간 가까이 해드렸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감사원장 하셨더만. 네, 오늘 이제 2시간 넘게 지금 말씀을 좀 하고 왔는데 아무튼 그런 노력들 저는 그래서 최재형 의원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저보다 훨씬 연배도 높으시고 훌륭하시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영역을 잘 모른다. 그래서 당신이 좀 알려다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의 의원님이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또 퍼뜨리고 하다 보면 이제 행복한 일입니다. 예. 근데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이제 반도체 산업을 얘기할 때 기술 기둥이 15년 정도 세워져야 수천 가지의 기술이 세워져야 비로소 그런 기술이 축적돼야 비로소 범접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 기술 영역을 어떻게 기술 기둥을 세울 거냐. 근데 기술 기둥 안에 기술 줄기가 있어요. 그 기술 줄기가 있는데 그 기술 줄기라는 의미가 뭐냐면 한 줄기에서 그 다음 줄기로 한 사람이 넘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설계 기술도 워낙 깊이가 깊고 공정 기술도 워낙 깊이가 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설계 전문가가 되고 공정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기술의 줄기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야 되면 여러 인재들이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인데 지금 이공계 기피 현상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고 반도체 학과에 등록 제로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반도체 인재 15만 명 양병설 무슨 얘기가 된 거죠. 이 정부도 그래서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양 의원님이 존재하는 이유고 앞으로도 계속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뵌 거고 우리 양 의원님 같은 분들한테 정말 힘을 실어서 왜냐면 저는 이제 저도 과거에 이제 전기 기사 했단 말이에요. 직접 막 공사하고 전봇대 세우고 막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기술을 알죠, 제가 리비아 노동자로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 기술의 수준이라는 건 다 있어요. 아무리 등치가 크고 까불어 소용없어.
신뢰가 없으면 그냥 깨우락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 세계는 냉정해요. 네. 아니,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왜 저렇게 막 갈등하겠어요? 다 그 반도체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밑바닥에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등한시하고 맨날 정쟁이나 일삼고 이게 옳고 그러냐 그 쪼잔한 거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너무 지금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양당이 다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 두 분 연설하는 거 들어보셨죠, 내용. 딱 한마디로 바로 잡겠다 하시더라고. 바로 잡겠다. 근데 바로 잡겠다, 바로 세우겠다, 이거가 국가를 바로 잡겠다가 아니라 상대방을 바로 잡겠다. 서로. 그리고 나를 바로 세워야 되잖아. 나를 바로 세우겠다가 아니라 너를 내가 바로 세우겠다는데 이게 정쟁의 이제 소용돌이 안으로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죠.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 의원님이 존재하는 이유이니까 힘내시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몇 시간은 금방 갈 것 같아요. 워낙 자산이 많으시니까. 제가 또 오늘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우리 양 의원님 또 말씀 듣는 걸로. 네. 이렇게 좀. 히든 히어로 안 들었죠, 제가. 네. 이거 책을 제가 과학기술 패권 국가를 다 이렇게 쓰더라고 보고. 이 책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반도체로 우리가 반도체 기술 패권으로 대한민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30년 1등을 하게 만들었고 그 역사는 결국은 숨은 영웅들이 만들어 놨어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히든 히어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영웅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자랑하는 영웅이 아니라 실제로 철두철미한 국가관을 가지고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글로벌 경쟁 전쟁 무대에서 뛰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무슨 반도체 쪽만 월급을 많이 주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살찐 고양법을 들이대거나. 아니, 야구 선수, 축구 선수는 몇십억 줘도 말 안 하면서 그러니까 왜 그런 거는 그렇죠. 얘기하는 좀 웃기는 거지. 그게 함부로 보는 거예요. 네. 이런 사회적 환경에서는 우리 인재들이 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공상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 기술이 이제는 안보적 자원이고 외교, 국방 모든 게 다 기술이에요. 정치도 기술 없으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그럼요. 정치 영역도 이제는 너무너무 훌륭하신 율사분들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과대 대표돼 있어요. 과대. 그래서 이제는 맞아. 과학기술 영역에 있는 분들, 기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산업계, 경제계에 있는 분들이 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방향을 이끌어 가야 된다. 지금 이영 장관이 좀 인정받고 잘 나가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이영 장관님도 참 근데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주 호평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국민들이.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한 건 아이죠. 네. 유인가 아인가. 맨날 헷갈려. 저는 여전히 이 원장입니다.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아이고, 늘 그냥 좋게 봐주시는 우리 양 의원님. 아니요. 책 하나 받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네. 히든 히어로스. 제가 이거 써드릴게요. 네. 오늘이 투투. 잘 찾아오셨네. 네. 2023, 2022네. 제가 진정한 영웅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잘 읽겠습니다. 정확한 성함이. 자,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